네, 9월 13일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어제보다는 괜찮은 오늘 또 행복 속에 향기로운 날로 가슴 벅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역학 연구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60갑자 일주론 강의, 오늘은 그 13번째 병자의 일주 강의가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는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밤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네, 법구경의 한 구절 여러분한테 전하면서 병자일주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 일주 시작해서 병자일주 13번째 강의까지, 우리가 이제 그 일주를 볼 때는 천간 글자를 보게 되고 또 지지 글자 두 글자를 하나의 그 기둥으로 봐서 일주가 되는데요. 우리가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사주, 그래서 사주라고 이야기하고 그 한 주에 두 개의 글자가 들어가서 팔자, 8개, 사주에 두 개의 글자, 그래서 팔자,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 팔자를 그 보는 방법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는 사주 상담을 하러 가시게 되면은 어떻게 상담을 하시나요? 사주 상담가님께서 내 연월일시를 우리가 이제 그 상년월일을 제시를 하게 되면 사주 원국을 이제 웹을 통해서 또 아니면 또 만세력이라는 책자를 통해서 또 사주 상담가님의 그 사주 명시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게 되는데, 어떤 그 상담가님마다 이 스타일은 좀 다른데요. 제가 오늘은 그 사주 상담가님들의 어떤 그 상담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그 상담 받는 어떤 그 상황들, 이런 걸 잠시 좀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받으실 때 상담 받으러 가셔서 사주 이제 상렬을 말씀드리고, 본인에 대한 어떤 궁금한 거,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주 상담을 받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뭐 연애운 뭐 궁합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어쨌든 나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 그리고 이제 사주 미래,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사주를 이제 보시게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뭐 결혼, 우리가 이제 뭐 애정운도 보게 되고, 또 뭐 결혼하신 분들도 바로 그러신 분들은 이제 뭐 자녀운, 자식운, 이런 자녀운도 좀 보게 되고, 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떤 직장운이라든지 이런 거, 또 이제 나이가 어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어쨌든 학업에 대한 대학의 어떤 진로 적성 같은 이런 그런 부분, 뭐 아주 뭐 사주 상담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게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다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담을 받을 때 사주 8글자 안에서 모든 게 다 정답이 있다. 그리고 그대로 결정된 그 사주 상담, 사주 팔자 그 결정론에 입각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면 저는 그분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큰 도움은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사주 공부를 하면서 저 역시도 예전하고는 다르게끔 많이 그 발전된 사주 학문이 많이 발전되면서 더더욱 심리적인 부분, 큰 그 살아가는데 인생의 어떤 개운 같은 부분, 이런 쪽으로 운명과 개운,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그 명리학이라는 이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때로는 큰 그 어렵고 힘드신 분한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학문이고, 그런 학문이 논리적이면서 또 많은 그 역사를, 오래된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오늘의 운세를 보는 어떤 그런 운세풀이 정도로 다 그렇게 치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주 명리학은 나름대로 논리적이면서도 또 과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는데요. 또 음양과 오행 속에는 과학과정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있는 이진법 영이라는 이런 거 역시도 우리 주역에서 나오는 음양, 뭐 대단한 학문입니다. 이런 거를 쭉 과거 역사부터 만약에 논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주 상담을 받을 때 추측의 영역과 예측의 영역이 있는데요. 사주 팔자 상담은 추측의 영역이 아닌 예측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사주 상담가께서 만약에 추측성 발언을 한다든지 뭐 과거가 어땠다 아니면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상담을 하시는 어떤 상담가님은 추측성 발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사주팔자 8글자와 또 이제 대운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10년 단위의 어떤 운이 있습니다. 이게 뭐 대운이라고 해서 좋은 운 이런 뜻이 아니고 10년 큰 단위입니다. 10년마다 운이 변화하는 그 변하는 운을 대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마다 운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 흐름과 그 원국 내가 바뀔 수 없는 선천명인 사주팔자 8글자와 함께 대운 10년마다 변하는 그 운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그 정보를 같이 취합해서 상담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여러분들한테 어떤 운명적인 그런 부분에서 크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주 상담도 추측의 영역이 아닌 예측의 영역이고 우리가 일기예보도 사실은 예측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것은 사실은 추측이라든지 예측이라든지 두 개. 우리가 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측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주 명리학은 추측이 아닌 예측의 영역으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같이 서로 소통, 상담 이런 거는 소통하면서 문제의 어떤 해결점 찾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주 명리학이 예전에 우리가 고서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내는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명리학에서 미래의 명리학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는 예전에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단조로워 지금에 비하면 많이 단조로웠죠. 30년 전 쉽게 해서 물론 멀게 뭐 몇백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던 10년 전, 20년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2020년도인데요.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1990년도에 핸드폰이라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핸드폰을 가지고 실질적인 생활하는 지가 불과 사실 몇십 년 되지 않은 겁니다. 그 전에 하고 지금하고 변화는 완전히 세상이 변해 있죠. 이런 것처럼 명리학이라는 것도 학문 역시도 예전에 봤던 그 관법,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공부 방식, 지금도 사실은 그 방식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배웠던 그 공부가 지금 변한 사회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하지만 음양이라든지 오해는 그 기본 토대는 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확고한 그 진리와 그런 의미가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 학문의 어떤 그 위대한 대단한 어떤 학문의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것 속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그래서 추측의 영역보다는 예측의 영역으로 여러분들과 상담은 소통의 그런 그 상담이 되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담으로서 사주 명리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일조는 강의 앞서 제가 조금 먼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병자일주 천간 병화와 지지자수 수국화라서 정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관 십성으로 정관입니다. 그래서 여명일주로 보면 이제 이 배우자 궁에 이제 이 정관이라는 것은 배우자를 이제 여자 명식에서는 정관은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남자로서는 직장이라든지 또 이제 뭐 자식까지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명리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이렇게 오는데요. 많은 어쨌든 세상이 변하니까는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들이 변화된 내용을 좀 많이 전해드리고 싶은데 오해 소지가 있다 보니까 이 말을 하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되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탁탁 막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직까진 제 주장을 피기에는 저의 학문적 깊이가 그렇게 깊다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고전에서 나왔던 그런 학문들하고 분명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또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어필하고 주장하고 새로운 어떤 학파를 서 이제 학문적인 어떤 견해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많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자수, 우리가 이제 그 체화 용에 대한 얘기 조금 설명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제 강의 병자 일주 성품 성향 분석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주 분석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주팔자 8글자 전체를 다 보면서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서로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사주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일주에서 가장 강한 것은 일주라는 것은 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그 근거, 나의 성품 성향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밑에 지지를 보게 되면 배우자 궁이다 보니까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겸할 수 있고요. 또 지지 밑에 깔고 있는 지장간을 가지고 우리의 그 성격을 갖다가 여러 가지 성격을 이제 그걸 풀이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우리가 12운성이라는 그런 그 관법을 가지고 일주의 어떤 심을 이야기도 하고 또 일주에 대한 어떤 그 강약을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병화 우리가 이제 일주를 보게 되면 청간 글자가 양의 글자면 지지도 양 그러니까 일주 양이면 양 일주 기둥이 하나니까는 양일주냐 음일주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목에는 간목 을목이 있는데 간목은 양이고 음목은 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갖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플러스는 양 마이너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화는 플러스 양이고 정화는 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지 글자가 6개가 천간 간목이라든지 천간 병화에는 지지는 6개가 딸려 붙어서 60갑자를 우리가 일주가 나오게 되고 60개의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밑에 병화 밑에 이제 자수가 깔리고 또 병화 밑에 이제 오화가 이제 이렇게 깔려서 병호일주라든지 병자일주는 체는 양인데 이제 그 지지 글자가 체는 양인데 사용은 음으로 사용돼서 사실은 같은 양이라면 편간이라는 그런 그 십성이 돼야 되겠죠. 병자일주가. 근데 병자일주는 정간입니다. 정간이 왜 이제 이게 정간이 됐냐면은 체와 용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와 화는 자수와 해수는 체는 이제 요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수하고 해수는 자수는 음인데 이제 용 사용으로는 음으로 다 사용이 되고 하지만 체는 양입니다. 이 해수는 음인데 사용은 양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만 그냥 갖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자수가 왜 음이고 해수가 왜 양이냐, 왜 양음이 같지 않느냐라고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신다면은 자수는 가장 만약에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12개의 글자 12지지가 있는데요. 12개의 글자 중에는 4개의 글자는 생지가 있고요. 사생지가 있고요. 4개의 글자 사왕지가 있습니다. 또 4개의 글자 사고지, 진수충미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생지 글자가 인신사해라는 생지 글자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로 보길 때 이제 완성되는 글자가 이제 그 자오묘 왕지가 되는데요. 우리가 청간 글자에서 보게 되면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이제 임수 그래서 이제 갑병무경임이 이제 양의 글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정 기신계가 음의 글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자수는 체로서는 양이지만은 사용으로는 음으로 돼서 그래서 병자일주는 밑에가 정관이라는 지지가 정관인 십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계절적인 의미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게 되면은 병인일주, 병자일주, 병술일주, 병신일주, 병호일주, 병진일주. 그래서 우리가 청간 글자에는
갑병 무경음이 있고요. 또 지지글자에서 양의 그 음양에서 볼 때 양은 자인진 오신술이라고 이제 우리가 양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그 병자일주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력으로는 11월에 되고요. 자수는 방위로는 북쪽을 이야기하고 계절상으로는 음력 11월이 됩니다. 또 띠로는 쥐띠가 되는데요. 네. 계절이 어떠느냐, 천간과 지지의 어떤 계절적인 의미를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잠깐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추나 추동 지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의미와 또 동물적인 의미, 또 시간적인 의미, 이제 이렇게 세 개 크게는 이제 연의 지지는 띠로 동물적인 그 의미를 좀 갖게 되고요. 또 이제 월루다 월주 중에서 만약에 자라는 글자가 연지에서는 쥐라는 그 동물적인 그런 그 물상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월주에서는 자라는 그 글자는 그 11월 음력 11월은 겨울,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방위적인 북쪽 방위면서도 또 계절적인 그 겨울의 어떤 계절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병자 만약에 이 자라는 글자가 시주에 있는 시지가 되게 되면 자시가 돼서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오게 되면 밤 11시 반에서 새벽 1시 반까지는 자시의 시간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라는 글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미가 있는데 어디에 그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글자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병자 일주 성품 분석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강의 또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자일주 60갑자 중에서 13번째 일주고 갑술순 중에서는 3번째입니다. 그리고 병자라는 그 간지가 갖는 또 어떤 역학적인 특성과 의미를 이제 분석하고 또 병자일에 태어난 사람의 성품 성향 등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병자일주는 일지 자수가 정관이고요. 지장간에는 임수 계수로 임수평간 계수 정관에 14이 자리하고 있고요. 12운성으로는 태지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성품 성향 설명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자일주 병화는 만물을 밝히는 그 화려함과 뜨거운 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자수는 만물을 잉태시킬 그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물상이 양광한 햇빛이 호수를 잔잔하게 비추는 상이니 병자 일생은 늘 얼굴이 화창한 기색으로 맑고 밝으며 천성이 명랑 또 인자하고 고결한 성품으로 행복이 기약되는 명이자 또 사상은 건전하고 또 의관이 단정하여 공직에 적합한 그런 일주입니다. 오행상으로 병자는 물이 상승하여 태양에 접근해서 무지개를 이루는 형상으로 마음속에 남다른 이상을 갖고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 정신과 창의력이 뛰어나 한 곳에 몰두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병자일주는 미래보다 현재 또 현재 내일보다 오늘에 중점을 두고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기질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뇌 회전이 빨라서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능력도 충분해 시작은 불같이 빠르지만 나중에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듯 체년도 빨라서 용두사미가 되기 쉬우므로 인내의 힘이 좀 필요한 그런 일주가 되겠습니다. 화의 어떤 그런 그 병자일주는 수화기제라고 해서 수화하의 어떤 문제가 좀 있는데요. 네, 이런 그 일주 성품 분석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제 병자일주에 대한 어떤 개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사주 명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해년에 병자월에 병자일에 계사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 명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임의대로 이제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사주 명식은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운을 위해서는 일주 개운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인 그 방향으로다가 아주 간단하게 사실 너무 깊이 어떤 그 나의 운명을 바꾼다든지 나의 인생이 바뀌는 어떤 그런 개운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개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주 명식을 이렇게 좀 잠깐 사주 설명을 잠깐 드려보면서 개운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여기 지금 그 병화일간이라고 되어 있는 일주에서 기준이 되는 사주 팔자 8글자 기준이 되는 이 병화일간이 자 월주의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되겠죠. 일간인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라고 해서 그걸 조으로 다 풀어볼 수 있는 그 수와 하의 문제입니다. 따뜻하냐 춥느냐, 그래서 사주가 춥냐 차냐를 볼 때 월과 시를 보게 되는데요. 자, 병화일간인 태양의 그 물상으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태양이 추운 겨울 11월 달에 병화일간인데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격을 보게 되면 정관, 아까 지금 요 관계 십선 관계를 정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장간에 임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편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월에 있는 임계가 지장간에 계수가 이 천간으로다가 투관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투출됐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관격이 됩니다. 정관격을 이루게 되고요. 또 그냥 이런 이걸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용신까지만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밑에 지지가 해자 자가 2개 있고요. 수가 있고 천간에 계수가 투관되면서 굉장히 수가 강한 그런 사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못지않게끔 천간의 병화일간이 지지 시지 사화에 뿌리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은 비견으로서 굉장히 왕한 그런 비견 이제 왕한 기운이 되고 옆에 이제 월간에도 병화를 갖고 있어서 수와 하가 어떻게 상극하는 그런 아주 강한 기운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럴 때는 용신을 만약에 보게 되면 용신을 보는 방법이 우리가 한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용신을 보는 방법들이 참 조우 용신을 볼 수도 있고 사주가 추울 때는 화로다가 용신을 이제 잡게 되고 또 사주가 뜨거울 때는 수로서 수기운을 가지고 또 용신을 잡게 되고 이제 또 억부용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사주의 신강 신약을 가지고 일간이 신강하다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식재관 그래서 이제 식신 식상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관성으로다가 용신을 잡아주고 또 일간이 이제 약할 때 신약한 사주가 일 경우에는 인수와 인성과 이제 비견겁제 비겁으로다가 이제 또 용신을 잡게 되는 우리가 억부 용신이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통관용신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통관용신이라는 거는 강한 수기운이 수국화 그래서 일간을 정관 극하는 그런 기운을 목이 수생목 목생화 그래서 통관을 시켜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성 목을 용시로 다 삼는 건데요. 그러면 일주 개운이라는 사주 어떤 심리 개운에서 볼 때는 여기서 보이는 이 목이라는 여기와 연관된 지금 쭉 이제 나열하게 되면 하루는 아침이라는 목이 아침 하루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목은 아침이 되고요. 또 이제 계절로 보면 봄입니다. 또 이제 방위로 보게 되면 동쪽이게 되고 또 이제 색상으로 보게 되면 청색이 되는데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 각각의 어떤 자기의 어떤 하루의 시간대가 있고 또 계절적인 계절의 의미가 있고 또 방향의 의미가 있고 색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화일간 이 사주 명식의 병자 일주이면서 이 사주 원국이 이런 식으로 다 만약에 구성이 돼 있다 하면은 목용신이니까 이런 개운에 필요한 당신은 색상으로는 청색에 대한 어떤 개운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좀 숫자라는 개운에 여러 가지 개운이 있는데 이 숫자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도 낙서라는 옛날 고서 3,000년, 5,000년서부터 역사를 가지고 오는 어떤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숫자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목에는 38이라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뭐 핸드폰, 뭐 가장 뭐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는 다 누구나 핸드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핸드폰 번호 중요하죠. 또 그리고 또 뭐 통장 같은 비밀번호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숫자, 어떤 그런 개운의 어떤 그 숫자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많이 활용하시게 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건강적인 번호를 볼 때는 그 맛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목은 또 신맛하고 연관이 돼서 그 음식의 맛을, 신맛을 많이 땡긴다든지 신맛과 연관된 음식을 먹을 때 그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감각적인 오감, 우리가 오감이 발달하면 육감이 좋다 그러고, 육감이 발달한 사람한테 영감이 있다, 촉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목은 촉각. 그래서 우리가 오감, 사실은 가장 제가 개운적인 부분에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데요. 촉각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 미각적인 부분, 후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목화 토금서 어떤 나의 용신이라든지 나의 개운에 따라서 이 오감에 대한 어떤 활용도는 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일주는 강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또 다음 일주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또 조금 더 나름대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 편하게 일주 강의 시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했습니다.